네, 아까 윤경호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방송하는 중에 구독자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구독자 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이 시간에 20만 명이 함께 하시고 또 지금 뭐 동시 접속도 지금 9천 명 넘어섰는데 이렇게 함께 나라를 생각하고 또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고 이러는 것 참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날 때쯤 다시 한번 내일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박원석 의원 말씀 계속해 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외교부 쪽에서도 그 일본 쪽하고 협상이 진행되고 이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최소한 일본에 책임이 있는 기업들의 재단에 대한 출연이 있어야 된다. 이 안을 올렸는데 윤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해결하냐. 그냥 가라 이래가지고 그게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지금 우리 기업들이 내는 해법을 내놨는데 과연 미쯔비시나 일본제철이나 신일본제철이나 이런 일본에 책임 있는 기업들이 출연이 이루어질까? 첫 번째 이거고요. 마지노선으로 얘기한다면. 그리고 제가 이번 해법을 보면서 제일 황당하다고 느꼈던 게 우리 전경련하고 일본 경단련하고 미래청년 기금을 조성해서 한일 청년 간의 교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거는 강제동원 문제와 무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마치 그것의 반대급부인 것처럼 이걸 갖다 들이대는 것도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걸 만약에 지금 강제동원 해법의 반대급부라고 얘기하면 우리 청년들한테 선조들의 아픔을 팔아가지고 무슨 뭐 일본 청년들하고 교류하고 하는 사업에 참여하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올바른 역사적인 해법이 될 수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얼마 전에 하야시 그 일본 외상이 얘기했듯이 일본 정부는 그리고 일본의 법원은 이 사안에 있어서 지금까지 입장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1965년 한일 협정으로 모든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근데 그 손을 갖다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들어준 거예요. 우리 대법원은 개인 청구권은 남아있다라고 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삼권 분립이 엄연한 국가에서 그런 대법원 판결마저 무시하면서 이게 나중에 두고두고 이게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될 겁니다. 그 당사자들 승복 안 하고 하면 소송이 계속 될 거고요. 더군다나 과거에 이 박근혜 정부 적폐청산 과정이나 이런 걸 본다면 우리 기업들한테 의무 없는 출연금을 내게 한 그 당사자는 제가 보기 직권남용의 소지가 굉장히 전 높다고 봐요.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끝나고 나서 이 문제는 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왜 이런 식의 외교를 반복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앞부분에 제가 여론조사를 소개해드렸는데 아마 가장 그 지지율 하락의 큰 요인이 바로 이 3자 변제 해법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슈였고요. 덩달아서 정당 지지율도 뒤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 민주당 지지율이 40.7이고 국민의힘이 44.3이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2.6, 국민의힘이 41.5.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까지 치르면서 컨벤션 효과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민주당은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바로 이렇게 됐는데 이런 문제를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근데 해법을 야 홍보가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이거 뭐 좀 제대로 좀 내 결단을 좀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 뭐 이런 거 없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대통령실에서 쇼츠를 만들었어요. 쇼츠라고 짧은 동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도 궁금합니다. 대통령실에서 만든 그 쇼츠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일 관계를 신속하게 풀어내고
강제 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관계를 안보, 경제, 문화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했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정신을 계승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쇼츠 동영상 보셨는데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음악만 계속 나오니까 뭔가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대통령의 결단을 강조하는 부분이 맨 앞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 트루만 대통령의 글인가요, 그게? 모든 책임은 나에게다. 그러니까 The buck stops here죠. 그게 이렇게 딱 보이면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 글이 앞부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 이제는 매듭 지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일본 국민의 한국 방문 수가 늘어나고 있고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고 또 투자 규모도 전체 외국 자본의 22%나 된다. 한일 경제 교류를 시작으로 관계의 정상화를 도모할 때다. 이런 점을 이제 강조하는 대통령의 발언 또 이런 관련된 것으로 쇼츠를 만들었습니다. 홍보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글쎄요. 또 실수도 있었다면서요. 뭐 김대중 오부치 정신이 아니라 오부치 정신 뭐 이렇게 자막에 띄었다가 그거 나중에 고쳤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여러 방식이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 아마 국민들이 따라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홍보라는 것 때문에 생각이 그럼 바뀔까? 그렇게 쉬운 해법이었으면 왜 그동안에 지금까지 켜던 엄마처럼 못 풀었을까? 이건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아까 당사자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신일본제철이 중국 쪽 특히 강제징용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다 개별 보상을 하고요, 배상을 하고 사과까지 했거든요. 심지어 미국에서도 벌어진 재판에서도 했어요. 근데 왜 한국에서 당시 조선인들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느냐? 한일 청구권 협정 때문이다?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제국주의 지배가 합법적인 지배다라는 일본의 고집 때문에 그게 그대로 관통이 되는 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윤 대통령이 단순히 제3자가 변제를 해서 돈을 주는 거 이걸로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대통령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가 합법이다라는 일본의 주장을 오히려 지지하는 꼴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못해서 누가 안 했냐 이 말씀 하셨는데 MF님, 이명박 대통령 때 미국 쇠고기 반대 집회가 열린 것은 미국 소고기가 싫어서라기보다는 국민의 의견을 묻지 않고 미국 가서 즉흥적으로 개방해서 분노한 것 아니었습니까?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그 과정 국민들은 그래 풀기는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지금 하는 식이 맞나? 지금 방식은 틀렸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대통령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인데 저는 국민들이 뭘 몰라서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단히 착각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유튜브 쇼트 제작을 통해서 여론전을 한번 강화해야 된다.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홍보로 될 일이냐고요. 역사와 가치에 관한 문제이고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사안이잖아요. 이걸 그럴듯한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수사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 뭐 요즘에 뭐 지지율 10%가 되더라도 밀어붙이겠다, 뭐 책임지겠다, 더 뭐 buck stops here. 좋은 말이죠.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얘기. 자, 책임진다는 얘기는 나쁜 얘기가 아닌데 국민들한테 지금 뭐라고 협박하고 있냐면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대통령 결정을 따라주라. 지금 이런 식이에요. 더더욱이나 좀 더 세부적인 문제로 가면요. DJ 오부치 선언 또 언급했어요. 저는 DJ 오부치 선언의 그 이번 강제동원 해법의 근거로서 그걸 들고 있는데 아니 그 선언에서 했던 중요한 반쪽 과거사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 이 부분을 쏙 빼놓고
미래로 가기 위한 뭐 한일 관계만을 얘기하고 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왜곡이죠, 왜곡. 그 배경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일본의 반응을 보십시오. 일본 지금 하야시 외무상 강제동원 없었답니다. 자, 기시다 총리 저는 반성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나마 기대하는 후속 조치도 일본이 내놓을 가능성이 낮아 보여요. 이러다가는 우리가 무슨 후속 조치를 내놓을 것 같아요. 걱정입니다, 걱정. 정공기 교수 보시기에 저 쇼츠 홍보 동영상은 잘 만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 더 잘 만들 수도 있는데 약간 유치한 듯 하면서도 아무래도 저 용산 집무실에 그 제 아는 후배들도 많이 있는데 좀 더 잘 만들 수도 있고 내용적으로 또 우리가 볼 만한 게 있습니다. 저는 그 우리한테 일본 기업이 22%를 투자하고 있다. 이거 짐작은 했습니다만은 꽤 많이 그래도 투자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여기 오늘 말씀하신 분들 말씀이 다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왜 그럼 윤 대통령은 이렇게 어려울 때 혼자 총대를 메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국제 관계를 고려하고 미국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가 이 한일 관계를 개선할 수밖에 없겠다. 지금 바이든 정부가 일관되게 일본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왜 한국이 동참 안 하냐 이런 압력을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2차 전지 그 문제도 일본하고 관계 개선 안 하면 뭐 국물도 없다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대를 맨 것 같은데요. 국제 관계라는 게 우리 그 나라 사람들 생각대로 깔끔하게 이렇게 일본이 해주면 좋겠는데 일본이 최근에 이제 우경화된 지가 한 10여 년이 되는 바람에 계속 그 일본 정치 지도자들도 일본 우경화된 국민들한테 끌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기시다도 지금 말을 못 해가지고 조심조심 하고 나오는 게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국제관계라는 거는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정치 지도자는 국민들 100%의 동의를 갖고는 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DJ 대통령이 오부치하고 이렇게 한일 관계를 잘할 때 이때 일본의 문화를 개방한 거 아닙니까? 이때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무슨 소리냐? 그 일본 문화를 우리가 지금 뭐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과감한 그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으로 받아들였는데 결과는 대성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저는 소통의 과정만 윤석열 정부가 좀 노력을 한다면 방향성은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저는 뭐 그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결국에는 안보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이 어쨌든 이 문제 해결을 오랫동안 요구해 왔고 그 압력을 우리가 견디기 어려웠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국내 대법원의 판결이 이렇고 국민 여론이 있다면 그걸 지렛대 삼아서 외교를 하는 게 정부의 외교 역량이잖아요. 근데 그걸 지렛대 삼을 생각은 전혀 없고 미국이 아무리 요구해도 대한민국의 외교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동맹국인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동아시아 질서를 재구축하는 데 있어서 미국은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한미일 간에 아주 공고한 협력을 요구하겠지만 그리고 일본은 미국을 대신해서 이 동아시아 질서에 있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소맹주 역할을 맡고 싶지만 우리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또 영내 정세 안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국익이고 우리의 외교의 목적인데 그런 면에서 반드시 그 목적이 일치한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외교를 한다면 다른 사안에 있어서 한일 관계에 비단 이 사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위안부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됐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죠. 한일 역사, 일본의 역사 왜곡이 있죠. 이 사안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제가 일본 내각의 극우파들이라면 지금 독도 영유권 분쟁을 격화시킬 것 같아요. 얻을 게 많아서. 정부가 이제 이렇게 갈 때 국민 여론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꼭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해줘야 할 때가 이제 당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정부는 앞을 이렇게 보고 가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해서 이렇게 밀고 갈 수는 있지만 국민 여론을 이제 대신 전달해 줘야 할 것이 당인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밀었던 김기현 대표가 됐고 오늘 인사난 걸 보니까 이제 사무총장에 이철규 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또 뭐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강대식, 유승민계라고 그러던데요. 그렇습니까? 탈유승민 계보. 아. 최초 유승민 계보였다가 예. 유승민 계보를 탈피한 그런 인사죠. 그리고 이제 구색 맞추기라고 봐야죠. 전략기획부총장 박성민, 조직부총장 배현진, 여기도 다 친윤이죠. 친윤 초선들이죠. 예. 이철규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윤핵관이라고 그러고 다 이렇게 친윤 일색으로 당까지 꾸리면 그 제대로 반영이 되고 전달이 될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에 이미 다 투영이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최고위원 4사람 전부 다 친윤을 기치를 내건 사람들 다 됐죠. 그다음 저는 김기현 후보의 경쟁력으로 50% 정말 절대 못 넘을 거라는 무모한 배팅을 했었는데요. 53% 나온 거 보면 국민의힘 쪽에 당원을 하는 분들은 역시 주류 대세 이거에 확실하게 쫓아가는 성향. 제가 그걸 너무 간과를 했었는데 그 선거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김기현 후보가 얘기했던 탕평책이라는 거는 연포탕이라는 거는 물 건너 가겠구나라고 했는데 오늘 이 여러 조직 인사를 보면서 이제는 윤석열 당의 포진이 끝났다. 이게 저는 좀 아쉽긴 합니다만 좀 효율적인 나라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 여당이 이런 포진이 1년 전에 됐을 거다. 물론 당선된 직후니까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정부가 출범한 후에 근데 그 정부 출범 후에 멀쩡하게 있는 이준석이라는 대표 몰아내는데 지금 1년 동안 걸리고 윤석열 당을 만드는데 1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뭐 탕평, 뭐 끌어안기, 포용 이런 거는 이제 기대하기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근데 그게 이제 김기현 대표의 역량이나 이 문제는 아니고 김기현 대표한테는 저는 자율적인 운신의 폭이나 룸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여론조사 하면은 5, 6이 나오던 이제 김기현 후보를 끌어올려가지고 당대표를 만들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이 나서서. 사실은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용산의 오더대로 용산의 하명대로 당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번 인사에 적나라하게 그게 드러난 거고 김기현 대표가 갖고 있는 운신의 폭이라면 뭐 유승민 의원의 과거에 이 친분이 있었던 강대식 의원 정도를 별 실권이 없는 지명직 최고위원 정도에 임명하는 게 그게 김기현 대표의 자율적인 운신의 폭이겠죠. 그러니까 당은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거고 특히 이제 배현진 의원을 그 전략부총장의 조직부총장이요. 앉힌 걸 봐. 조직부총장이 핵심적으로 공천 실무를 담당하거든요. 저는 이른바 이제 천하용인 이준석계는 거의 공천 학살에 버금가는 공천 배제를 당할 거다. 그걸 예고한 인사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좀 전에 그 앵커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집권 여당의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지금 아쉬운 대목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당이라고 하면은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특히 강제동원 이 문제 해법과 관련된 민심이라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민생 중심의 어쨌든 정책, 입법 이것들을 완성해 내는 것이고 또 야당과의 관계를 복원시켜내는 역할 이게 집권 여당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김기현 당대표 체제 자 1년 만에 윤석열 직할 체제가 완성됐다라는 의미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따라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하면서도 불구하고 여당이 앞서 얘기한 그런 역할을 포기해버리고 정말 대통령실의 받아쓰기 정당으로 전락해버린다면 정말 기댈 데가 없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세기의 경일기 같습니다만 0.73% 표차로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역대 최소 표차 대통령입니다. 그걸 새길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여당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통합과 협치 이거 살려내지 못하면 집권 여당의 역할은 없는 거죠. 오만과 독선 일방 통행의 윤석열 정권밖에는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는 안타까운 대목이다. 당 인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맞는 말씀인데요.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0.73으로 간신히 이겨가지고 지금도 지지율이 과반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는 불행한 대통령 집권 기간을 가지고 있다. 이 초반에 보통은 뭐 60-70% 넘어가고 이 집권 그 초기에 프리미엄이 있는데 그거 없이 지금
계속 40%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집권 후반기로 가면은 더 내려간다는 얘기인데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신경 써야 될 거. 이러다가 정말 평가받지 못하는 대통령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우리 진영이라도 내가 굳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보수파 국힘 지지층 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물론 이번에 결과적으로는 그 목소리가 진정이 되고 용산의 뜻대로 이게 잘 됐습니다만은 오늘 그 강대식 의원을 임명한 걸 보면 그래도 이 국힘은 TK가 그 본산이니까 이쪽에 조금 다듬고 내 진영을 강화하고 이런 뜻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국힘의 지명직 최고위원의 단골 몫은 호남 몫이었어요. 호남이 이게 적기 때문에 정치하시는 분들도 적고 당연히 이제 호남 몫이었는데 이것마저도 준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참 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다라는 역설적인 생각도 제가 좀 듭니다.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참 아슬아슬하게 됐죠. 근데 정인환 교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과반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은 과반 됐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과반이죠. 과반. 네. 근데 이제 과반으로 대통령이 안 돼도 초반에 지지율은 높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의미를 새기고 여러 가지 인사를 통해서나 정책을 통해서나 또는 소통을 통해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그 오만, 독선 이런 부분들이 왜 고쳐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제 당선 1주년 지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윤경호 의원님 그렇게 고쳐질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독선, 오만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아직도 윤석열 정부의 미래 비전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정말 절망감을 느낍니다.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도대체 5년 동안 나는 어떤 모습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5년 후에는 어떻게 바꿔놓겠습니다에 대해서 조금 더 압축된 흔히 말하는 캐치프레이즈 아니면 슬로건 이런 거 좀 빨리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또 걱정하면서 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방송 진행 중에 구독자 20만 명 달성했는데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 이제 2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로 저희가 크루즈 선도 여행사 롯데관광에서 제공하는 400만 원 상당의 2인 크루즈 상품권 받으실 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한 분만 댓글창에 추천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올리시거나 여러 명 추천하시면 집계하기만 어렵고 또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선물 받으실 분 MF님 이명박 때 미국 쇠고기 반대 집회 열린 이유 미국 쇠고기가 싫어서가 아니고 국민의 의견 묻지 않고 미국 가서 즉흥적으로 개방해서 그런 것이었다. 그런 지적 주셨어요.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드리고요. 나비의 꿈님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영화 대사가 있습니다. 이제는 돈은 있으나 가오가 없네요. 날카로운 글 주셨는데요.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사 1번지의 주소 메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